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서삼경 51번째 시간입니다. 고 선전자 복상형 연제후자 차지 벽초래 임토지자 차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실 이 구절은 앞 시간에 빼먹은 구절입니다. 제가 갈수록 혼몽해져서 이런 실수를 연발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 앞을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유차관지 이로서 본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군불행 인정이 부지, 임금이 인정을 실행하지 않는데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회사 사장이라든지 혹은 뭐 상사가 아주 이 나쁜 짓을 많이 골라서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그를 방조하거나 도와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공자가 주장하는 도리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기어 공자자야, 공자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하물며 위지강전, 위지강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힘써서 전쟁을 하는 것이 강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쟁지 이전, 그래서 이 땅을 정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정탈하기 위해서 한 전쟁의 결과로서 사람이 시체가 들에 가득 널려 있는 것을 살인영야라 그러죠. 가득할 영자에다가 들야자. 그리고 쟁성 이전, 아까는 쟁지 이전 했는데 이제는 또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려서 살인영성, 온 성 안에 죽은 시체로 가득하다 이거죠. 이게 살인영성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그런 임금들이나 그런 장수들은, 이런 놈들은 자소의 솔토지 식인육, 이것은 토지를 몰아서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 솔토지 식인육, 도대체 토지를 몰아서 토지로 하여금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별것도 아닌 토지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죄의 불량어사, 죽여가지고도, 이런 것은 능지처참을 해도, 이런 인간들은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죄의 불량어사, 죽음 정도로 가지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능지처참을 하고도, 하다못해 더 심하게 말하면 구족을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선전자라는 것은 아주 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빈이라든지 오기 같은 손자나 오자 같은 이런 전략가, 요즘 손자병법 해서 대단히 높이 보지만 공자나 맹자가 보기에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선전자는, 전쟁을 잘하는 놈들은 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형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놈들, 군사, 전쟁, 이 전략가, 이런 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좀, 이 꼭 맹자의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연제후자 차지, 연제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후들을 말이죠. 제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이 종행과 종행 합종책, 연행책 이런 걸 쓰면서 이 제후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 전쟁하는 이런 놈들은 차지라는 것은 무기징역 정도는 때려야 된다 이것이죠. 뒤지게 때려가지고 죽도록 살가지고 터지게 때려가지고 무기징역을 시켜버릴 놈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벽초래라는 것은 뭐냐, 이 초래라는 것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를 이제 벽이라는 것은 개간하다 이런 말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임토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전쟁 물자로 삼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지고다. 이 생산량을 늘리는데 이 책임을 지우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관리로 써가지고 이 저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농민들을 그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또 거기에 그 개간한 사람들에게 그 토지에서 소득을 많은 소출을 나게 만드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놈들은 차제 이런 놈들은 한 30년 징역 정도로 때려버려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맹자의 이 앞부분의 말에 결론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선전자 복상형, 형자는 말이죠. 여러분 형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형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형자는 앞에 이것이 우물정자, 우물정자가 발음 기호고요. 이게 칼도자잖아요, 칼도자. 그러니까 이 형벌을 가한다는 것을 형이라는 것은 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이 발음 기호인 정자를 넣어가지고 칼도자가 합쳐서 요건 발음 부호고 발음 기호고 이것은 의미 부호고 이렇게 해서 만든 글자인데 이것이 약간 변해서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위에 요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바로 형자가 된 겁니다. 형자의 발음이 여기 우물정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면 좀 재미가 있겠죠. 그러므로 선전자 복상형, 연제후자 차지, 벽초래의 임토지자 차지. 이 벽자는 뒤에 이 벽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벽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개간하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었죠. 벽초래자, 벽초래 임토지자 차지. 이런 임토지라는 말은 토지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나게 하는 그런 책임을 지우는 자. 그렇게 이 농민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 놈은 한 30년 정도의 형을 때려가지고 평생 고생을 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임토지를 이 토지의 지력을 다하다, 토지가 가진 그 생산성 이것을 다 하다 이런 뜻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 전쟁을 위한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는 목적이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군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큰 노동력을 짜서 괴롭혀 노인까지 애까지 일을 시켜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서 많은 소득을 내서 그걸 전쟁에 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을 그 다음이다. 이것은 한 30년형. 이거는 무기징역. 저는 이건 사형.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맹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맹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존호인자 막량어 모자 모자 불능 엄기악 흉중정즉 모자 리언 흉중부정즉 모자 모언 청기언야 관기모자 인언수제. 맹자의 그 관상법이라 할까요? 맹자가 자기가 사람 보는 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존호인자,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이런 말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막량어 모자, 눈동자보다도
선량한 것은 없다. 네. 눈동자 속에 진실과 거짓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이게 명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자 불능 음기약, 사람을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게 되면 그 악을 숨길 수가 없다. 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이 바른 정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눈동자, 눈알 굴리는 모양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네. 모자 불능 음기약. 그러니까 흉중, 가슴 속이 바르면 정즉, 흉중 정즉, 바르면 눈동자가 요온이라는 것은 반짝반짝하고 눈에 생기가 있고, 뭘까요? 빛이 난다는 말이죠. 명료하고, 맑다 해도 좋아요. 흉중 가슴 속에 바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그 음흉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자가 모온이라는 건 흐리멍덩, 려자와 반대말은 뭐 흐리멍덩하다는 거예요. 눈이 거슴츠레해가지고 말이죠. 눈이 그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래 된다 이것이죠. 흉중 부정즉 모자가 모온이라. 그리고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보면 자기 말하기 바빠서 상대방의 말을 거의 안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제부터인가 그것을 저 자신도 그런 결점이 있다는 걸 느끼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말을 잘라서 말을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누가 먼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으면 각각 자기 의견을 다 말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상대방 내가 내 말을 해야 그게 서로 주고받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렇게 되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 대화에서 회의할 때 대화에서 큰 잘못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관기모자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인언수제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 못 숨긴다 이것이죠. 거짓말은 거짓말 그대로 드러나고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상대방 이 명자는 모자 그러니까 눈동자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하긴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을 바라보고 거짓말을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으면. 그런데 요즘 지독한 놈들이 많아서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눈을 맑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너무 많죠. 맹자의 관상법이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맹자도 그냥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여간 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호인자 망량의모자 사람에 있는 것 가운데 눈동자보다 선한 것은 없으니 모자 불능엄기야 이 눈동자는 악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눈동자의 속에 눈을 보면 거짓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흉중정즉 그 모자려온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흉중부정즉 모자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음탕하고 음흉하게 되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릿하다 이거 흐릿멍덩하게 삶아놓은 동태 눈깔처럼 된다 이것이죠. 청기언야 그 말을 들어보고 관기모자 그 눈동자를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공자불모인 검자불탈인 모탈인지군 유공불수는 오득위공검
공금 기가이 성음 소모 위제. 예.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 불모인. 공자는 뭡니까? 남을 공경하는 사람들. 남을 존경하고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예, 공손한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모독하지 않는다. 모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공손한 사람이 아니죠. 예. 공손, 겸손 다 비슷한 말들이죠. 검자불탈인, 검소한 사람은 욕심이 없잖아요. 검소한 사람들은. 불탈인, 예,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이 탈이라는 건 빼앗을 탈자잖아요. 예, 탈취하다, 쟁탈하다. 예. 검소한 사람은, 예, 남 것을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남 것을 빼앗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 모탈인지군. 그러니까 남을 모욕하고 남 것을 빼앗는, 예? 임금은 예? 유공불순이라 오직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말이죠. 공손 기가이 성음 소모 위제. 이것은 뭐냐? 공손하고 검소한 자세는 성음 소모로 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음 소모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성음은 가식적인 목소리고요. 성음이고, 소모라는 것은 이 억지 웃음, 진실하지 못한 이 꾸민 웃음을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손하고 검소한 사람은 이 성금 소모를 가지고 가식에서 가짜 가식적인 목소리나 그 웃음을 가지고 꾸며서 이 공검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금 소모가 아니고, 예, 공검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아주 이 공손한 목소리, 그리고 또 어떤 그 꾸민 웃음, 이 억지 웃음 이런 걸 가지고 공손으로 위장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맹자왈, 예, 몇 번 읽어볼까요? 맹자왈 공자 불모인, 검자 불탈인, 모탈인지군, 유공불수는, 예, 모탈인지군은, 인지군이라는 사람의 임금이니까 임금이랑 마찬가지죠. 임금. 예. 유공불수는, 예, 불순 백성들이 자기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니, 예. 그러니 오덕위공, 어떻게 그 사람이 공손하고 검소한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네. 공검 기가이, 그 성금 소모 의지라는 것은 공손하고 검소한 자세를 어찌 이 꾸민 목소리나 웃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나라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맹자도 그 당시에 말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하여튼 이 순우곤이 맹자에게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내 말을 잘하는지 내가 말을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하고 왔어요. 순우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수수불친예여. 남녀수수불친예여.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 간에는 받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생각이 되면 어떤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다. 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친히 이런 말입니다. 둘이가 서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남녀 수수불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의 한 그 조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예가 이 순우고는 이때 뭐라 하냐면 모든 경우에 하여튼 남녀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서로 서로 가까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가 통할 수 있어.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륜을 저지를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남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이 맹자를 대학교 때 학부 때 배울 때 청명 임창순 선생님께 이 맹자를 배웠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청명 임창순 선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 강의를 참 재밌게 하시는데 남녀 수수불친의 그 한 예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시동생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형수한테 형수가 보기에는 형수님 그 물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면 형수가 물 한 그릇을 떠서 물 있죠. 물 한 그릇을 떠서 가지고 와서 마루끝에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가서 물을 마시고 또 그 마루끝에 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동생 돌아가잖아요. 그럼 형수가 또 와서 그것을 또 들고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녀 수수불친. 그런데 형수와 시동생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다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직접 이 손가락이나 혹은 손 어딘가 좀 접촉을 하게 돼. 몸을 가까이 간다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음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주 단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남녀 수수불친이 그게 예입니까? 물었더니 맹자왈 예다. 예,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랬더니 순우곤이 드디어 맹자 당신 내한테 걸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닉즉 원지이 수호. 형수죠. 이게 숫자는 뭐냐면 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참 우리가 어쩔 수 고칠 수 없는데 이 수는 바로 형님의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형님의 아내란 말이고. 그 제수는 뭡니까? 제수 그러면 이 숫자를 사실은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제수라 그러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는 안 그래요. 쓰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이 수라는 건 형수 숫자이기 때문에 아우의 그 부인을 어떻게 아우 제자를 붙이고 형수라 그럽니까? 그냥 제부 그러죠. 중국에서는 이 아우 대자를 쓰고 아우 제자를 보고 이 부자 제부 이렇게 하면 쉽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형수, 제수 숫자를 제수에도 붙이는 말이 사실 안 되죠. 그러나 뭐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왔기 때문에 뭐 고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수닉즉 원지이 수호. 그러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이때 손을 내밀어서 구해줘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 수수불친 남녀 간에는 형수하고는 절대로 악수를 한다거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예인데 형수가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수수불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와는 맹자가 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수닉불원 시랑이야. 형수가 익사할 위기에 처했는데 물에 빠졌는데 닉이 바로 이게 물에 빠지다는데 그 사자 붙이면 익사 물에 빠져 죽었다는 되잖아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불원 이 원자는 구할 구자가 똑같아요. 이 구자하고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가 바로 원이고 원이 바로 구예요. 그래서 이 원
예, 구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면 시는 성량이 시자고 랑은 일이랑. 그 성량이와 일이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다 합쳐 늑대겠죠. 이것은 짐승이다 이것이죠. 이거는 이 야수 같은 짐승과 마찬가지 짐승이다. 그런데 남녀 수수불친 예야, 남녀 간의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이 평상시 예가 맞다. 예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형수의 손목을 잡고 건져주는 것은 권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 평상시 예고, 이건 비상시, 이 권이라는, 이때 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경은 영원불변의 원칙이고요. 영원 원칙이고, 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권이 뭔지 아시죠? 이 권이, 저울추입니다, 여러분. 저울추. 저울대라고 하기도 하고, 저울추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울이에요. 저울추는 특히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잡아주는 것이 저울이잖아요. 수평을 잡아주는 것이. 수평이 경이라면 이렇게 기우는 것을 이 저울추가 움직여서 바로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경과 권은 바로 서로 상보상성의 관계에 있다. 경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권이 그걸 보충해 준다. 이것이죠. 경은 항상 다스리는 것, 경이라면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힘이라는 뜻이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을 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권도라고 하기도 하고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경과 권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서 이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형수의 손목을 잡아가지고 구해주는 것은 이 권에 속한다. 권이라는 다시 말 임시방편이기도 하고, 또 임시로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이 완전히 굳고 잘못되어서 이게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응급조치를 하고 만지고 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는 것도 권도라 이것이죠. 형수가 기절했으면 누굽니까? 시동생이라도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건 키스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권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기울고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이 그것을 구제하는 겁니다. 구원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 권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순우곤왈 남녀 수수불친 예여 맹자왈 예야 왈 수닉즉 원지 이 수호 왈 수닉 불언시 시랑야. 여러분, 시랑이 되고, 이 호랑이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건 호랑이다. 호랑은 뭡니까? 둘 다 맹수죠, 맹수. 우리는 이 범호자, 일이랑자 합쳐가지고 호랑이라 그러는데, 호랑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이 타이거가 아니고, 범이 아니고, 맹수라는 뜻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액센트를 여기 찍고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말로 해가지고 호랑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범을 호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는 호고 랑은 랑이고 서로 구분된 것이죠. 하여간 순익 불언시 시랑야. 그리고 남녀 수수불친은 예야. 남녀가 수수불친. 그러니까 뭡니까? 남녀가 수수불친은 예지만 순익 원지 수자는 권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넘어갑니다. 금천하 순우곤이 이제 드디어 맹자에게 맹자 당신이 아무리 그래 봐도 내보다 한 수 아래야.
드디어 내한테 걸린 거야. 이러면서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게 이겁니다. 왈은 순우곤이 말이에요. 금천하닉의 부자지 불언하야. 이게 이겁니다. 지금 천하가 마치 형수가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된 상황과 같은 것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부자 당신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맨날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하가 도탄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는데 형 선생님께서 구해주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천하가 도탄에 물에 빠졌다. 물에 익사할 상황이 되었으면 원지이도 정도로서 구해야지. 정도로 왕도지요. 패도가 아니고 왕도. 왕도로서 구해야지. 구원해야지. 구원하고 구해하고 형수가 물에 빠질 때는 손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것이다. 자욕 수원천하 자네는 말이지.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하는가? 손으로 천하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르다 이것이죠. 근데 이 맹자의 이 말이 꼭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우곤이 맹자를 궁지에 몰아 넣은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이건 억지 아닙니까? 이건 약간 억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공자와 다르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공자의 말들은 보면 특별히 뒤집어서 얘기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봐서 그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참 적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말이 많다 보니까 또 변설가이다 보니 유세가이고 변설가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좀 무리하고 허점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맹자의 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금천하닉의 부자지 불언하야 왈. 이걸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순우곤이 맹자보다 나이가 좀 적은 것으로 보이죠. 부자라고 부르는 거,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그리고 이 맹자가 순우곤을 뭐 자라 그러잖아요. 자네라 그러잖아요. 그대. 이런 보면 맹자가 노년기에 만난 이 유세가인 순우곤이었던 것 같아요. 왈 천하닉 원지이도 순익 원지이수 자욕 이자를 넣으면 더 쉬워지게 자욕 이수원천하호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하느냐?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냐? 천하는 도로서 정도 왕도로서 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맹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공손추왈. 맹자의 제자죠. 맹자가 늙었을 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맹자를 존경하고 시종을 했고, 아마 짐작입니다만 돌아가실 때도 옆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맹자가 그 책을 쓸 때, 자기 이름과 같은 맹자라는 책을 쓸 때 옆에서 끝까지 도운 몇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공손추죠. 공손추왈 군자지 불교자하야. 군자지 불교자하야. 이건 무슨 군자는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교자,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군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인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또 유교의 한 저겁니다. 뭘까요? 결론입니다. 주장이에요.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맹자가 말합니다. 세불량이야. 이 형편상 그렇지 않게,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형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맹자가 설명을 합니다. 교자 필리정.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너 살인을 해라, 폭행을 해라, 방화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사람을, 모든 생명을 아끼고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도로서 가르치기 마련인데 이 정불행, 그렇죠? 그런데 정도로 가르쳤는데도 불행, 배우는 자식이 정도로 가지 않으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꼬지름 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놈이 끝까지 삐꾸로 가는 놈 많잖아요. 그 개걸음 가는 놈들 많잖아요. 저도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만은 이 정불행,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르쳤을 때 자식이 행하지 않으면 계지이노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겨서 노여움으로서 자식을 노여움으로써 뭘까요? 가르치는 행위를 뒤를 잇는다. 바꿔 말해서는 때때로 한 방 때릴 수도 있어요. 귀싸배기를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참, 시골 말로 대고빠리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답답해서 자식을 옛날에 한 대 갈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요즘 뭐, 자식도 때리면 안 되니까, 때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요즘은 그냥 말로서 화를 내게 되겠죠. 이 똘대가리야 하고 뭐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게 되겠죠. 계지이노. 그러니까 이 노여움이 뒤따르게 되면, 즉 노여움으로서 그 뒤를 이으면 노여움이 뒤따르게 되면 이 반이라는 건 도리어 원래의 생각은 자식을 잘 가르쳐서 좋은 길로 선도하고 싶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이고 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무기잖아요. 이 무기는 뭘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뭔가 사냥물이라든지 적을 죽이고 혹은 상처를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라는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이라는 의미에서 이자는 상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상에 가까워요. 여기서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화나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상. 이 자는 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자 교화 이정. 근데 이때 뭐라는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마음속으로 말이죠. 부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교화 이정 나에게 뭐 바르게 되라고 가르치면서 그 자세히 보면 그 부자 미추로 정이야.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바로 정에서 나온 거 아니고 사에서 나온 것도 많아. 사에서 나온 것도 많고 아버지도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틀린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아버지 자기는 말이지 나에게 바른 길로 가라 하면서 자기는 왜 정도들 안 나에게 술 먹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왜 맨날 술을 처먹냐. 나에게 어디 가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왜 집에서 우리 엄마를 뭐 때때로 폭력을 하고.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자 교화이정, 부자 미추로, 여기 뭐냐면 자식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자 상이야. 부자 간에 서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된다. 야, 이 맹자가 참 재밌는 말 하죠. 이렇게 되면 부자는 서로 상대방을, 부자 서로 해친다 이거예요. 부자 상이적 악의, 부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악의, 이것은 말이죠. 이 악이라는 것은 선악 가운데 나쁘다 이거예요. 그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다. 부자가 서로 말이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 이것은 부자가는 부자 유친, 어린 가운데 부자는 유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간에는 친밀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 간에는
음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친밀하고 경우에 따라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부자간에는. 아니, 부자간에 친구처럼 지내라고? 이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간에 친구 되면 제일 좋아요. 최고의 친구가 부자예요. 아버지 최고의 친구는 아들이 있을 거. 아들의 최고의 친구는 아버지. 이게 최고로 좋은 상태예요. 안개 본 사람 모릅니다. 뭐 음하게 하고 아버지는 갑이 되고 아들은 을이 되고 아니면 아들이 갑이 되고 아버지가 을이 되고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 아니에요. 유학에서 말하는 부자 유친이 아닙니다. 부자 유친, 부자간에는 어떤 일도 다 허심탄회하고 얘기하고 친밀하고 막 심하게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거. 이것이 유학에서 추구하는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군신유의. 군신 간에는 친이 아니라 의리가 있을 뿐이에요. 의리가 안 맞으면 헤어져도 돼요. 딴 데로 가보면 되는 겁니다. 부부 유별, 부부 간에는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다. 요즘은 흐리멍덩해져가지고 거꾸로 되고 다 합니다만 원래는 뭐 바느질 뭐 이런 거는 좀 여자들이 더 잘해요. 술을 놓고 이런 것도 여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자는 어떻게 장작을 팬다든지 산에가 나무를 해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잔치를 할 때 돼지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건 남자들이 할 일이죠. 이 부부 유별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별에서 이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자식 기르는 거, 뭐 식사, 뭐 보호길 전부 여자한테 맡겼지만 요즘 그건 안 되는, 청소도 여자가 했지만 요즘 그건 안 되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빼고, 뭐 있잖아요. 여자의 섬세한 여자의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것과 뭔가 돈탁한 남자가 할 수 있는 또 일이 있잖아요.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하고 꾀쓰는 일은 여자가 하고 뭐 이게 부부 유별을 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헛소리 좀 그만하고. 헛소리를 너무 잘해서 문제죠. 자, 부자 상이즉 이 악이라. 고자. 그래서 옛날에는 역자의 교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습니다. 너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었으면 서로 자식을 바꾸어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서로 거기 가서 배워서 오라. 역자의 교지.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 자식을 가르쳐 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가르쳐 가지고 뭡니까 이른바 명문대학에 넣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알고 부자간에 말이죠. 서로 상의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이 많이 서로 달라가지고 아마 결과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사실 중간에 그 감정을 서로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뭐 자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고자 역자의 교주. 옛날에는 하여간은 이 부모 옛날에는 자식을 바꾸고 가르쳤다. 부자지간 이거 참 중요해요. 부자간에는 책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게 되라고 끝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또 잘못하고 왔다고 막 혼내주고 이런 거. 이게 안 된다. 부자지간은 책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선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 날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 똑바르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자식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감정을 다치는 것이죠. 부자지간 불책선. 책선적 리. 책선하게 되면, 착같이 착한 짓만 하고 바른 길로만 가고 좋은 일만 해라고 이렇게 막 끝까지 집요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 떨어져. 부자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말이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날만 못 살게 그래. 자기는 맨날 술을 먹으면서 나는 술도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이죠. 책선적 리라는 것은 분리된다. 정이 떨어진다. 리즉 정이 떨어지면 불상, 이 불상이라는 것은 불길이라고 맞아요. 불길.
불길. 이 상은 상스럽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상스럽지 못하다. 불상막대한. 이보다도 더 큰 불상사가 없다. 이보다도 더 큰 불길이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간에는 책선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자기보다도 아들이 서로 더 잘 알잖아요. 또 지자 마귀에보라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도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잘 알아요. 서로 그런 거예요. 왜? 서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막 커요. 그러니까 책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선 안 되고 또 직접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다 화나면 한 대 쥐 박을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감정이 뭘까요? 감정이 정이 떨어지게 서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명자 참 재밌는 말 많이 했죠. 부자 교아 이정, 부자 미처로 정해.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나에게 뭐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세히 보면 자기는 말이지. 자기가 한 일도 똑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자 상이야. 부자간에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래 되고 자식은 끝까지 또 아버지에 대해서 또 반항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정이 떨어져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거예요. 부자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건 최악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식을 가르칠 때는 학원 선생에게 맡겼는데 학교 교사에게 맡겼는데 자기가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자 역자의 교지. 부자지간 그리고 부자지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책선 선을 끝까지 요구하다는 말이죠. 책선적 정 떨어져요. 정 떨어지면 그보다 더 나쁜,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이게 명자의 교육관, 특히 자식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